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동네 언니예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10대를 위한 진로 설계 로드맵. 10대가 들으면 참 좋겠고요. 10대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보시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사람들은 더 젊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화장하고 성형수술을 한다. 잘생긴 얼굴에 너그러운 사회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수술로 완벽한 얼굴을 얻는다 해도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수술로 얻은 외모는 세월과 함께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수술을 계속할 수는 또 없다. 시간이 흐르면 아름다웠던 얼굴은 주름지고 퇴색한다.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과 상관없이 추해지지 않으며 더 성숙하게 변모하기도 한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대개 미인이다. 미디어가 광고하는 성형 미인이 아니라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아름다움이 소중하다는 뜻이다. 고등학생들의 토론 중에 사람들의 외모보다는 개성과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스스로 외모보다는 능력과 개성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외모 컴플렉스는 누구나 갖고 있다. 컴플렉스를 단점이라 여기지 말고 개성이라는 각도에서 보기를. 이 사회의 부당한 편견 앞에서 미리 움츠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학생들이 자신과 사회에 외친다. 인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돋보이는 게 아니다. 타고난 재능을 연마해 전문가로서 지혜와 덕이 높으면 외모가 어떻든 돋보인다. 그리고 배려와 예절을 배우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내면을 멋지게 가꾸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재능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명품 인재상은 인간미가 넘치고 삶의 지혜가 풍부하며 리더십도 남다르고 인류 사회에 새롭고 유익한 공헌을 하며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올 때 훨씬 강력하다. 여기에 더해 능력이 있고 내면이 단단하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 전에 살던 아파트 아래층 이웃은 키가 몹시 작았으나 그녀의 직업은 의사였다. 늘 밝고 신나게 인사하고 구김이 없었다. 키가 조금 모자라도 외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여 전문직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녀의 외모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외모나 성격에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 부족한 우리가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변에 완벽에 가까운 미인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면 안다. 그런 미인은 이미 연예인이 됐을 테니 남은 우리는 외모로 보자면 다들 조금씩 모자란다. 그리고 만날 나만 돋보일 수 없으니 외모로 나를 튀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외모와 겉차림은 삶의 한 부분이다. 우선순위는 사회의 한 개체로서 역할과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얼굴이나 외모와 달리 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채울 수 있다. 다양한 독서와 여행, 여러 분야에서의 경험과 실생활에서의 체험은 단기간에 채울 수 없다. 여기 멋진 동화가 있다. 엘리자베스 공주는 멋진 성에 살면서 근사한 옷을 입고 로널드 왕자와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무서운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성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왕자를 납치해간다. 엘리자베스는 옷이 다 타버려 종이를 걸치고 왕자를 구하기 위해 용을 찾아간다. 공주는 꾀로 용을 물리치고 왕자를 구해낸다.
하지만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엘리자베스에게 말한다. 엘리자베스, 너 꼴이 엉망이구나. 머리는 온통 엉클어지고 더럽고 찢어진 종이봉지나 걸치고 있고 진짜 공주처럼 챙겨입고 다시 와. 공주는 그래 로널드, 넌 옷도 멋지고 머리도 단정해. 진짜 왕자 같아. 하지만 넌 겉만 번지르르한 껍데기야. 라고 말한다. 자신을 구해준 공주를 향해 겉모습을 탓하는 왕자를 거부하면서 공주는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려준다. 남의 뜻에 맞추기 위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다. 네, 좋은 글이죠. 네, 각 그 단락마다 끝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1. 사람의 참모습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으로 평가받는다. 2. 부족한 외모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개성이 존재한다. 3. 외모보다는 자신만의 차별화된 재능과 능력을 키워야 한다. 4. 다른 이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보다 내가 만족할 만한 전문 능력이 중요하다. 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봐 드릴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청소년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보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의 대화 내용을 확인해 봤다. 그들은 8시간 동안 무려 400여 개의 욕설을 쏟아냈다. 충격적인 결과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이 평범한 학생이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욕은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다. 나도 우리 반 학생들의 욕설에 처음에는 경악했다. 심지어 학생들의 욕설 대상이 친구나 부모님, 선생님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예, 놀라우시죠? 예, 뭐 놀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넘기고요. 예, 가끔 옆 사람이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이런 성격을 지닌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정말 어렵다. 양창순 박사는 자기 내면을 바로 보기란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라며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맞다고 말한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나아갈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상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세상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웬만해선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심리학자는 말한다.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있거나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은 다음이면 몰라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게 성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성격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소설에서 우리의 심리를 들여다봤다. 우리들은 남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납득할 수 없어 한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채 계산을 그렇게 한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충고도 소용이 없으며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어도 받은 상처는 오래 간직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야 옆 사람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고정된 사고를 고집하곤 한다. 저런 성격은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는 힘들다. 편견, 그걸 만드는 사람도 나고 깨는 사람도 나다.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면 좋겠다. 만나거나 찾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가 없는 삶은 정말 삭막하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맛있는 걸 먹고 소소하게 일상을 나누는 건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어떤 이는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삶의 폭풍을 이겨낼 수 있었다. 모욕적인 말들이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할 때만 그래. 만일 바람이 너를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는 법을 익히기만 한다면 너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그 말들의 힘을 없애버릴 수 있어. 바람 같은 그 말들이 너를 화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하면 그것들은 너에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숭고한 지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라코타 사람들, 아메리카 인디언 종족의 이야기다. 듣는 이의 영혼에 닿고 가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힘을 지닌 말들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보물창고였다. 그들이 육체의 안락함이나 물질적인 소유물들의 무관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로 그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말은 나를 표현하는 진실한 도구다. 말 마디마디에 송곳을 꽂은 듯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단점을 들추는 사람이 있다.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믿거나 자기 기준에 맞춰 옆 사람을 단정짓는 무례함 때문에 멋진 이웃을 이룰 수도 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없듯 세상 사람 대부분은 나보다 낫고 배울 점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말투는 성격처럼 고치기 힘들다. 친한 사람과 나중까지 교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말과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친하다면 더욱 그렇다. 네, 여기에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좋은 시가 있네요.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네, 이 단락에서의 포인트는 1.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 2.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3. 내 옆에 사람이 지닌 물질이나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다. 4. 내게 모욕적인 말을 건네는 이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5. 내 옆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킨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이 밖에도 너무나 좋은 글이 또 실천해야 될 정말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네, 이 책 10대를 위한 진로 설계 로드맵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동네 언니였습니다.